그래서 오전장 상승과 하락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드립니다. 와우넷의 백진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CJ주의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는 다소 조정을 받는 듯 하더니 오늘은 또다시 7%대의 급등세 나타나면서 52주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모멘텀들이 있길래 이렇게 주가가 잘 나가는 건가요? 저기 이제 CJ 같은 경우에는 그 대형주도 지금 거래소 시장이 그동안 상당히 좀 부진했는데도 불구하고 CJ의 주가 흐름을 보면요,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형주들 중에서는 이제 CJ가 대장 아니냐 이렇게 또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지주사 CJ를 오늘 특징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CJ 지금 현재 계열사들이 어떤 해외 진출 모멘텀들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요, 그리고 실적도 개선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3분기 때부터 이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CJ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열사 중에서 그 CJ 푸드빌이라고 하는 그 비상장사에 대한 어떤 해외 시장의 모멘텀이 상당히 크게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그 CJ 푸드빌 같은 경우는 투썸플레이스라던가 뭐 뚜레쥬르, 콜드스톤 같이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아는 이쪽 14개 브랜드를 운영하는 그 소매업체인데요. 이 CJ 푸드빌이 해외 진출 전략을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별로 뭐 직영이라던가 또는 프랜차이즈,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이제 진출할 계획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CJ의 어떤 시나리오 구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CJ 대한통운 인수의 목적도 이 해외 진출할 경우에 콜드체인 유통망 확보를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CJ 푸드빌의 원재료를 이제 CJ 프레시웨어가 또 담당을 하면서 계열사들이 유기적으로 해외 진출을 통해서 실적 상승세 그리고 성장 모멘텀을 이끌어낸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CJ 계열사들 중에서도 CJ 지주사가 이제 가장 좋아 보입니다. 물론 추세 상승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뭐 7%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CJ는 그런 어떤 실적 개선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실적이 3분기 때 실적이 안 좋고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종목으로 이제 NC소프트가 오늘 바닥권에서 3%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NC소프트도 이제 특징주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또 최근에 주가가 28만 원대까지 위로 올라갔다가 또 이제 최근 한 달 동안 계속 쭉 주가가 빠졌습니다. 하락을 하면서 21만 원까지 이제 전저점까지 오면서요. 이제 지금 오늘은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NC소프트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3분기 때 실적이 예상치만큼 좋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NC소프트의 신작 게임이라고 한다면 블러드 앤 소울하고 이제 길드워 2가 있는데요. 이 블러드 앤 소울 매출이 이제 3분기 때 예상을 좀 하회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기존 게임 같은 경우도 뭐 자체 게임도 이제 신규 게임이 2개가 나왔지만 다른 쪽에서도 게임 출시 역량으로 트래픽이 이제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가 결국 주가를 끌어내린 가장 큰 어떤 악재성 내용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드워 2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상당히 크게 지금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길드워 2에 대한 매출 부분이 3분기 때가 아니라 3분기 때보다 4분기 때 더 많이 매출 계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4분기 때는 또 그만큼 반대적으로 드라마틱한 어떤 실적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본다면 주가가 지금처럼 많이 빠졌을 때 오히려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 특징주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봤는데요. 이번에는 하락 특징주 좀 알아보겠습니다. 강남 센트럴시티에 대한 지분 인수로 인해서 신세계,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일면서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악재인 건가요? 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그 센트럴시티 지분 인수라는 게 어떤 외형 확장이고 그 다음에 매출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인수기 때문에 호재성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걸 악재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분 60%를 인수키로 했는데요. 이 인수가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해석되기보다는 악재 내용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신세계 강남점이 입점해 있는 요 센트럴시티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조 250억 원. 예, 여기에 이제 인수하기로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현재 백화점 출점 자체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지금 동종업계 내에서도 경기도 많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거의 포화 상태로 인해서 지금 백화점 업계가 상당히 좀 좋지 않다라는 부분, 그 상황에서
인수를 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매출이 좀 올라오는 상태에서 인수를 했으면은 악재로 작용되진 않았을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요. 그리고 인수 금액 자체도 1조가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업황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런 유통업종에 대한 어떤 실적 자체가 이제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악재가 이제 오히려 더 부각되는 부분인데, 단기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종목 교체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보게 되면은요, 이제 신화인터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저께 장 마감 후에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요. 머크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라는 주식회사에서 수원지방법원에다가 이 신화인터텍을 상대로 71억 원 규모의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신화인터텍에 비하면은 자기 자본 대비해서 10%에 해당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71억 원이란 규모가 신화인터텍한테는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니다. 예. 물론 신화인터텍에서는 이제 법무법인 협의 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거라고 이제 공시는 했는데요. 이 부분이 오늘 단기 악재로서 이제 주가가 8%, 9% 빠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도 이 부분도 물론 이제 단기 악재성 내용으로 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단기 리스크 관리상 이제 종목 교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매도를 하기에 상당히 좀 힘드시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종목 교체를 하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신화인터텍이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올해 상반기 때도 그렇고 하반기 때 실적이 일단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증가세 모멘텀은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런 악재성 내용이 희석이 되면은 주가는 다시 또 단기적으로는 반등 흐름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상승과 하락주에 대한 투자 전략 와운에서 백진수 전문가와 함께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